안녕하십니까 공시 수험생 여러분들,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보통 이제 수능 시장에서 강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공시 쪽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그 컨텐츠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폭넓게 만나기 위해 선생님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공시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작년 지방직 9급 모의고사를 토대로 그와 똑같은 그런 구조, 그다음에 똑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진짜 정석껏 만들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컨텐츠 제작에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컨텐츠를 직접 해설 강의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또 도움도 되드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 배워봤던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서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 다 인쇄를 해서 아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설지도 존재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이 문제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절반의 내용을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휘 문제를 보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어휘를 알아. 이거 내가 암기한 어휘야. 그럼 그 암기한 어휘하고 뜻이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의 의미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외운 어휘가 아니잖아요. 그럼 틀려야 돼요? 아니죠. 외우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단서가 그 지문 또는 문장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Oppression that is clearly inexorable and invincible does not give rise to revolt but to submission. 문장이 어렵네요. 그죠? Oppression. Oppress하는 건 막 내리 누르는, 그죠? 억압하는 거죠. 이걸 Oppression이라고 하면 보통 압제, 이런 뜻입니다. 압제. 막 억압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압제라고 하죠. Oppression that is clearly. 근데 어떤 압제냐면 분명하게 inexorable. 그러니까 이건 되게 냉혹한 거예요. 냉혹하고, 그 다음에 and invincible. 선생님 이거 아는 뜻이지만 일단 모른다고 가져갈게요. 냉혹하고 invincible한 압제는, 그럼 이제 압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억압하는 거고 그런 건데, 압제인데 이 압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냉혹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냉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invincib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격인 거야. 그러면 얘가 does not give rise to, give rise to는 누구에게 일어남을 주다, 일어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의역되면 몸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So does not give rise to, 일으키지 않는데 revolt. 이거는 뭘 일으키지 않는데요? 응? 이거는 뭘 일으키지 않는데? revolt라는 건 뭐야? 반란이야, 반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얘 압제가 반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특성을 갖는 압제는 반란을 초래하지 않고 but to, not A but B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but to submission, submit. 아래로 다 던지다 라는 뜻인데, 아래로 다 던진다 라는 뜻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꾸벅, 그죠? 몸을 앞으로 숙여가지고 꾸벅하는 거 뭐야? 그냥 복종하는 거죠. submission 그럼 뭐예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종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압제의 성격이 냉혹하면서 이런 거는 반란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얼마나 끔찍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란 일으키면 다 막 목을 막 참수해버린다고 생각해봐. 누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복종하겠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뜻이, 이 냉혹한이란 말하고 비슷한 뜻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냉혹한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도 반란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압제야. 그 다음에 복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압제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에 sacr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acred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sacred란 단어하고 scared하고 한 끗 차이인데 확 달라져 뜻이. scared는 뜻이 뭐예요? scared는 뭐뭐를 두려워하는, 그죠?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 scared고, sacred 그러면 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이야. 여기 어순 조심하세요. A씨냐 CA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acred 그러면 성스러운 건데, 성스러운 압제? 압제가 왠지 종교적인 느낌이나? 그럼 반란을 못하고 복종을 해? 좀 이상하죠? 두 번째 갑니다. unbeatable. beat이란 말에 어떤 뜻이 있어요? beat에 어떤 뜻이 있어요? beat에 뭐뭐를 쳐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beatable 그럼 뭐야? 깨버릴 수 있는 거죠. unbeatable 그럼 뭐야? 깨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깨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 뭐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고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unbeatable, unbeatable, 패배시킬 수 없는 압제야. 얘 못 이겨. 얘 못 이겨 이런 얘기야.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럼 얘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 못 이겨. 반란 일으키면 어차피 져.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debilitated, 쇠약한 압제야. 이 압제인데 얘네 힘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implausible, 그럴듯하지 않은 압제야. 압제 같지 않아? 그런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unbeatable이 맞아 보이죠. 패배시킬 수가 없는. 그 invincible이라는 단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invincible은 무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적이란 말이 뭐야? 아무도 얘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 압제가 무적인 압제니까 invincible, 무적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unbeatable,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안 어렵죠? 네, 두 번째 갑니다. The light from the sun, the light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 여러분들 from이라는 전치사의 중심 이미지는 출발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he light from the sun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서 출발해서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from의 전치사적 의미가 뭐라고요? 중심 의미가 출발해서 멀어진다고요. The light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breaks through space. break는 뭔가를 깨고 뚫고 하는 것이 break하는 겁니다. break하는 다음에 through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뚫어. 알겠어요? through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뚫어. 이게 깨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breaks through라는 건 뭔가 깨면서 뚫고 나가는 게 break through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우주 공간 스페이스를 뚫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햇빛이 해를 또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햇빛. 해는 항상 웃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서 나온 빛이 우주 공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야. 출발점, 멀어진 from. 아시겠어요? 그 다음, 빛은 파동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무튼요. 그 다음에, bathing our planet. bathe 한다는 건 원래 목욕시킨다는 얘기인데 흠뻑 적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행성을 흠뻑 적셔요. bathing our planet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사 구문을 이해하는 법은 이러했을 것 같아요. 분사 구문 나오면 한국식 문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식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 1800년대 중반부터 유행해온 그 문법 체계가 됩니다. 그 문법 체계는 희한하게 영어를 번역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공시 문제를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수능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번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완벽하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이 나오면 한국식 문법 체계, 뭐 성문이나 맨투맨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99%를 차지하는 공시에 있는 선생님들의 99%를 차지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 위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서 이해를 하라고 가르치셨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냥 분사 구문이 나오면 중요한 건 이해 아닙니까? 이해?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냥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문장처럼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문장처럼 해석하세요. 접속사는 찾아요, 찾지 말아요? 접속사 찾지 마세요. 왜 접속사 찾지 않냐면 이 접속사를 찾으려면 사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이해지. 이해가 됐으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서 그 이해한 걸 토대로 접속사를 찾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해서 끝내라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문장처럼 해석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인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주절의 주어입니다. 맞죠?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얘가 누가 될 수 있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고, 명사의 덩어리, 명사가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주절 내용이 주절 전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주절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반인도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기타 문맥입니다. 제가 본 가장 특이했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목적어였어요. 주절의 목적어도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이라는 거 요 1번 하나만 배운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문맥이라고 할 거예요. 문맥이면 다 포함되거든. 아시겠죠? 문맥으로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기 made in our planet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 당연히 이건 주절의 주어랑 똑같죠.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우리 행성을 흠뻑 적시는 겁니다. 흠뻑 적시는 거야. As it encircles the sun. 그것이 encircle, 둘러쌀 때, 뭐를 the sun, 태양을 둘러쌀 때, it은 당연히 그 빛이죠. With, 뭐를 가지고 둘러싸냐면 life-giving warmth and light. 생명을 주는 따뜻함과 빛을 가지고 태양을 둘러쌀 때 우리의 행성을 흠뻑 적신다는 얘기야. 빛으로. Without the sun. 여러분, without이란 말이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겠고 없었다면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그럼 태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없다면 하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가 뒤에 쓰였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there could be가 과거형이 쓰이고 있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On this planet, 이 행성에는. 이 말은 태양이 존재함으로써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있죠. It will be forever barren, cold and dark. 그것은 영원히 barren할 것이고 차가울 것이고 어두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 행성,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barren이란 말의 뉘앙스는요 cold하고 dark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죠. 차갑고 어두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barren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barren한 것이고 두 번째 cold 차가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운 것이야.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차가워질 것이고 햇빛이 없으면 어두워질 것이야. 그죠? 햇빛이 없으면 1번 barren하게 될 것이야. 그럼 barren하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번 단어들 보겠습니다. passionately 뭐예요? 열정적인이란 뜻입니다. decent는 뭐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empty는 뭐야?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이런 게 empty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행성, 지구의 주인이 없어져. 생명체가 없어져.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3번 정답 됐겠네요. witty는 재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답 뭐밖에 안 돼요?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풀만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뭐 회화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How much is the monthly subscription rate? 얼마나 많냐라는 얘기지. 즉 얼마냐는 얘기. How much?
그죠? is the monthly 월간의란 뜻입니다. 월간의 subscription. subscription이 뭐예요? 구독이에요. 정기 구독. 그다음에 rate는 원래 비율이란 뜻인데 우리가 그 다달이 내는 돈도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역하면 비용. 이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구독 비용입니다. 월간 구독 비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it costs 그것의 비용은 $10 per month. 월당 10달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네요. 두 번째, Dad, 아빠, please help me with this new bookshelf. 여러분들 여기서 help 목적어 with 그러면 목적어를 도와주는데 with 뒤에 있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help me with English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영어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Help me with English 이게 help me with mathematics. 나 수학 좀 하는 거 좀 도와줘.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help me with this new bookshelf. 이 새로운 책장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책장 가지고 뭔가 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야. 새로운 책장이잖아. 그럼 새로운 책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셔요? 새로 사가지고 부셔? 부시려고 샀어? 안 사는 게 낫지. 새로운 책장이 왔으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설치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문맥에 맞게. It is not very stable. 안정적이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빠, 책장이 안정적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 흔들린다는 얘기야. 밑에 바닥에 뭔가 고여야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보통 장롱 같은 것들 설치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설치하면 지금 여기 이 네 개의 지면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지? 이게 하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뚱뒤뚱 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가 밑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뒤뚱뒤뚱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받침을 더 추가해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아빠 뭐라고 합니까? Well, 글쎄, 자, 뭐라는 뜻이야? 이거 시간 끌 때 쓰는 말이야. Let me see what the problem is. 문제가 뭔지 보자꾸나. 왜 흔들리는지 보자꾸나. 이런 얘기겠죠. 됐어요?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Anita, how was your spring break? 애니타야, 너의 스프링 브레이크는 어땠어? 여러분, 브레이크란 말은 원래 어떤 뜻입니까? 깨는 거예요. 깨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럼 이래서 쭉 계속 일하는데 중간에 그 일을 깨버려. 틈을 벌려. 그 틈이 뭐가 되는 거야? 휴식 시간이 되는 겁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그럼 뭐야? 봄 휴가가 되는 겁니다. 너의 봄 휴가는 어땠냐? 그리고 How was your spring break?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m sorry,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야, 너 봄 휴가 괜찮았어? 어땠어? 미안해. 안 어울리잖아. 미안해. But it slipped my mind. 슬립이라는 게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죠? 이 slipped my mind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미끄러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날아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표는 언제 쓰는 거냐면 깜빡했어. 이거야. 숙제했니? 선생님 저 깜빡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러면 야, 너 봄 휴가 어땠어? 미안해 깜빡했어. 뭘 깜빡했어? 야, 너 나한테 책 돌려줘야지. 깜빡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Honey. 벌꿀? 벌꿀? 꿀? How about going to the rock festival this weekend? honey라는 말은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그죠? honey, sugar, 달콤한, 신혼 때인가 보다. 그죠? honey, 네. honey, how about going to the rock festival this weekend?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입니다. rock festival 가는 게 어때요? This weekend, 이번 주 주말에 rock festival 가는 게 어때? 그랬더니 that sounds great. 와, 멋지게 들려. 좋아요. 이런 얘기죠. 그죠? 역시 문제가 없네요. 정답은 몇 번이었어? 아까 이상한 거? 3번이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대화에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오르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화 A번 보면 빈칸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의문문입니다. 근데 답변을 보면 Are you, can you, are you, could you로 물었지만 그냥 답변이 sure이야. 답변 보고선 우리가 이거 이래서 뭐 Are you로 보면 yes I am이고 can you로 보면 뭐 no I can't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로다가는 알 수 없게 그냥 sure 이래 버렸어요. 그럼 이거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겠습니다. Hey Sylvia. Sylvia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할 예정이냐? 뭐 할 거야?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하니? 그랬더니 I am planning to take my son to the petting zoo. 나는 계획하고 있어. To take. take의 기본이면 데려가다야. 그래서 take my son. 내 아들을 데려갈 계획이야. To the petting zoo. pet이라고 하는 게 뭐야? petting. 이렇게 막 동물 쓰다듬고 귀여워해지는 게 petting이에요. 그래서 petting zoo라고 하면 동물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동물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에브랜드 뭐 이런 데 가면 그죠? 뭐 양 같은 애들 풀어놓고 그죠? 양은 그렇게 친절한 동물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그다음 오히려 선생님은 패팅하기 제일 좋은 동물로 수달이 아닐까 싶어요. 수달. 여러분 수달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개 쓰다듬듯이?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 대학생 때 친구 녀석이 갑자기 평일인데 동물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서울랜드를 갔었거든요. 서울대공원.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밑에 수달에 우리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수달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우리 안으로 뛰어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뛰어들어서 수달 귀여워해지고 나왔었어요. 수달 진짜 개랑 비슷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봅시다. 다시. 진짜 까마득한 옛날 얘기네요. How much does it cost to get in? How much does it cost? 여러분들 코스트란 말이 여러분들은 코스트란 말을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쪽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스트의 의미는 뭐 비용이 들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라는 말에 이 코스트라는 단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코스트는 기본적 의미가 비용이 들다 이게 아니라 빼앗아가다야. 이게 코스트의 중심적 의미입니다. 코스트라는 것은 목적어를 두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쓸 때 앞에 걸 IO, 뒤에 걸 DO 그렇게 하잖아. 그냥 원서책 보면 그냥 목적어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니까 이게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 이걸 수요 동사라고 알고 있어요. 수요는 준다는 뜻인데 코스트는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빼앗아 가다라니까. 빼앗아 가다 누구누구에게서. 에게가 아니라 에게서야 뭐뭐를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뺏어가면 비용이 든다라는 의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가끔은 이런 문장 나올 때 the accident 그 사고가 cost him 그에게서 his sight 그의 시력을 빼앗아 갔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보면 비용이 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코스트의 희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숨을 뺏어가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뜻에 희생이란 말도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스트는 기본적 의미가 빼앗아 가다야. 아시겠어요? How much does it cost?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아 가느냐. 그것이 뭐 하는 거야? To get in. get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get의 중심이는 얻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get의 중심이 뭐예요? 얻다라고 하는데 그럼 get in이란 말에서 얻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get의 중심이면 움직이다입니다. 그러면 get in이란 건 뭐야? 안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안으로 움직이는 게 뭐라는 거야? 들어가다, 입장하다입니다. 그래서 입장하는데 입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뺏어갑니까? 라는 직역이 나올 수 있어. 이 말은 뭐야? 입장하는 게 얼마예요?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tickets are $5 for others. 입장권 표는 어른들에게는 $5고요. $3 for children under 12 years old. 12세 미만입니다. 이거 이하 아닙니다. under는 아래야. 이해됐어요? under는 미만이에요.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3예요. That seems reasonable. 그거 적절하게 들립니다. 적절하게 보입니다. What kind of animal do they have to pet? 조심해야 될 게 있어. What kind of animals do they have to pet? have to가 연결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뭐 해야 한다. 아니에요. 원래는 have blah blah animals to pet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have는 갖고 있다 동물들을 어떤 동물들을 to pet 이렇게 귀엽게 쓰다듬을 수 있는 동물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돼?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그들은 갖고 있느냐? 어떤 쓰다듬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쓰다듬을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have to pet. 쓰다듬어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구조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rabbits, goats, small donkeys and even llamas. 토끼들,
염소들, 염소 성격 안 좋은데. 스몰 donkeys, 작은 당나귀들, 그리고 심지어 라마들도 있습니다. 라마 귀엽죠? 그죠? 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 못 기네. 그죠? A에서 뭐라고 했고요? 물론이죠. For just $2. 단지 $2 내면, 그죠? for의 중심이면 교환입니다. for의 중심이면 뭐라고요? 교환이에요. 그럼 $2하고 교환되는 것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2 내고 사는 겁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Small baskets. 작은 바구니들을 살 수 있어요. Full of animal treats. 동물 먹이죠. treat이라는 건 먹입니다. treat이라는 건 한턱 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먹이 작은 바구니들을 살 수 있어요. $2에 at the entrance. 어디에서? 입구에서. 그럼 뭐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답했겠습니까? 먹이도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겠죠. 1번은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무언가에 알러지가 있으세요? 이런 얘기죠.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 Can you also feed them? 또한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줄 수 있어요. $2만 내시면 입장하실 때 그 동물 먹이 바구니를 사실 수 있어요. 가능하죠.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그다음에 Are you being served란 말 뭐야? 당신이 지금 서빙 받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빙 받고 계세요? 즉 이미 주문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Could you give me a lift?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좀 태워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어법 문제네요. 공시를 보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법 문제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공시 해설지들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거든요. 강사들의 강의는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 강사들이 만든 해설지를 보면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뭐 내가 만든 건 마음에 들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 뭐냐면요. 아니 어법 문제는 틀린 거는 틀린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거 어떻게 맞는 걸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없어요? 없는 거 입증해 보세요. 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요? 아니 틀린 게 없는 거는 입증이 원래 불가능한 건데 이거를 틀린 게 없는 거를 해설을 써. 대부분의 공식 그 해설지들이. 그래서 이게 트렌드인가? 이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선생님도 일단 써놨어요. 해설에. 해설의 트렌드는 좀 따라갔는데 솔직히 틀린 것만 해설 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틀린 건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했지만 맞는 거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히 문제 5번 같은 경우로 해서 그 부분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 6번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어디가 아니 맞는데 내가 뭘 의도하고 어떻게 맞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틀린 건 틀린 부분이나 확실하지. 내 말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네. 봅시다. 일단 5번 볼게요. 어법 문제라고 뭐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읽어 나가세요. 하셔서 해석이 연관될 수 있으니까. We know the environmental challenge we are faced. 우리는 환경적인 그런 난제들을 알고 있어요. challenge는 힘든 일, 난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난제냐면 we are faced.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덩어리 앞에 있는 명사 꾸밀 수가 있는 덩어리 있죠. 근데 지금 challenge we are faced에서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위치나 대시 빠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face라는 이 명사로 쓸 때는 얼굴이라는 이 뜻이 동사로서 마주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마주한다는 뜻은 주어가 목적어를 마주하면 목적어도 주어를 마주해요. 당연하죠. 주어가 목적어를 마주하고 있으면 목적어도 주어를 마주한다고. 그래서 얘는 능동에서 쓰일 때 face라고 쓰게 되면 뭐뭐를 마주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근데 이거의 수동태가 어떻게 됩니까? be faced거든. 근데 뒤에 by가 안 쓰이고 얘는 with가 쓰여요. 그래서 be faced with 뭐뭐를 마주하다야. 뜻이 똑같아 두 개가. 이렇게. face하고 be faced with는 뜻이 똑같습니다. 수동이나 능동의 뜻에 비슷할 수 있는 단어들이 face라든지 accompany, 수반한다. 주어가 목적어로 수반하면 목적어도 주어로 수반하니까. 그다음에 parallel, 주어가 목적어랑 평행하면 목적어도 주어랑 평행하니까. 이런 애들은 능동하고 수동의 뜻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face가 타동사잖아.
be faced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면 이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서 뜻이 완전 똑같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face랑 be faced with는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만약에 분사구문에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분사구문에서 face는 뭐로 바뀌겠어요? facing이 될 겁니다. 그럼 facing 뒤는 목적어 나와 안 나와? 나와야 돼. 얘가 분사구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faced with만 남습니다. being이 탈락되면서. 그럼 이 두 개도 같을 수 있는 거야. 분사구문에서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봐. which we are faced. which라고 하는 것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건데 지금 are faced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with가 들어가든가 which we are faced with가 되든가 아니면 we are faced with 이 전체를 그냥 face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 되지. 다시 face를 한번 바꿔볼게요. We know the environmental challenge we face. We face.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난제를 알고 있어요. 그거 되는 겁니다. 또는 we know the environmental challenge we are faced with. 이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ce가 쓰이든가 are faced with가 쓰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그 문장 보시면 there will be 이거 문장 다 해석해 드릴게요. unless 뭐뭐하지 않으면입니다. countries 국가들이 take serious 그다음에 컴마 보이죠? 이 컴마에서 끊으면 인생이 끊겨요. 아시겠어요? 컴마 중에 끊으면 인생이 끊기는 컴마 있어요. 인생을 끊는 컴마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 컴마는 serious라는 단어하고 concerted라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컴마야. 하는 역할이 연결의 컴마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말이 두 개 있을 때 그냥 컴마로 연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있어요. A new, unexpected way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면 어가 쓰인 건 way 때문에 쓰인 거거든. 하나의 새로운 뜻밖의 방식이거든. 방법이거든. 그럼 이 컴마가 왜 쓰인 거야? 이 컴마는 연결의 컴마다. 아시겠어요? 끊으면 안 돼. 근데 학생들도 끊어놓고 문장 구조 자체를 파악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 다음에 concerted 합의에 의한 그런 action, take action 뜻이 뭐야?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진지한 조치, 합의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o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ir vehicle fleets. o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emission은 이제 배출가스죠. 이산화탄소 배출가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냐면 from their vehicle fleets. fleet이라는 말이 원래 그 왜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요. 배. 항공모함 한 대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뭐 구축함, 잠수함 막 해서 수십 대의 배들이 함께 다녀요. 그거를 플릿 함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얘기, 차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차량 전체를 한 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량 전체를 플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차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vehicle fleet라고 하면 그래 전체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there will be 있을 것입니다. devastating 황폐화시키는 consequences 결과들이 뭐 문제 없습니다. devastating 황폐화시키는 이라는 뜻이니까 황폐화시키는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and improving vehicle fuel economy 그리고 차량의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is a vital part of that process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unless policies are introduced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갑자기 위치가 나오죠. 이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위치가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왔어요. 선생님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 봅시다. 명사가 나오고 명사를 꾸미는 말 자리가 앞에도 있지만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 맞죠?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장이 쭉 이어진다고 그래요. 쭉 이어지는데 영어는 긴 게 앞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주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긴 주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면 긴 주어를 잠깐 뒤로 보내고 싶어 해. 그리고 뒤로 보낸 다음에 짧은 주어, 이쁜 주어인 it을 앞에다 갖다 놓는 게 가주어 진주어야. 근데 여러분들 가주어 it이 쓰일 때 보면 진주어 자리에 누가 있냐면 다 절이 나와요. 절.
절은 단수로만 쓰입니다. 절은 뭐로만 쓰인다고요? 단수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 있냐면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이라는 게 있어. 아,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네. 선생님 동명사는 절이 아니라 구예요. 투부정사는 절이 아니라 구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것도 모르면서 영어를 가르치십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위키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그 동명사 절, 투부정사절, to infinitive clause라고 써 있어요. 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하고 구에 대한 개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 메이지 유신 때 나온 그 헛소리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중심이 되는 물이에요. 단어가 중심이 돼.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들의 물입니다. 문장 성분이 모여서 이루어지면 절이라고. 투부정사절, 동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절의 구조를 갖기 때문이에요. for 목적격 투부정사의 주어입니다. 투동사 원형, 투부정사 절 안에서 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가 나올 수 있어. 이거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부사어가 있으니 부사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일본식 문법 체계는 없어요. 주류 영어학 체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하면 영어 제대로 못 배워보신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라는 이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절은 단수예요. 동명사절도 단수, 투부정사절도 단수, 명사절도 단수야. 그러니까 이수로 대신하는 거야. 절은 단수라고요. 구는 단수 복수가 다 될 수 있어. 명사구는 단수 복수가 다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게 길어도요. 얘는 단복수가 다 될 수 있는 애거든. 이 전체는. 그러면 이수로 대신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길어지면 어떤 일이 들어가냐면 명사는 그냥 내비두고 어차피 꾸미는 말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를 먼저 써. 그리고 꾸미는 말을 어디로 보내? 꾸미는 말을 뒤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요. 꾸미는 말을 뒤로 보내버린다고.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자리에 있던 애랑 헷갈리겠다. 다른 색깔로 합시다. 요 자리에 존재하고 있던 꾸미는 말을 요 자리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포스트포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뒤로다가 위치시키는 거. 됐나요? 봅시다. 되게 유명한 포스트포닝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The day, a day may come. 하루가 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when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나오면 한 날이 올 수도 있어. 뭐뭐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야. 이 when 이하는 앞에 있는 day를 꼽는 말이에요. 관계부사입니다. 한 날은 올 수 있어. 어떤 날이냐면 블라블라 하는 날이. 똑같은 구조가 쓰이고 있어. 어디에? 지금 3번에. 3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미치는 겁니다. Which curve the trend towards ever larger combustion powered vehicles.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policy를 꾸미는 말이에요. policy를. 그러면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들이냐면 which curve는 억제하는 거죠. The trend, 그 경향을, 추세를 뭘 향한 경향이냐면 ever, 훨씬 더 larger, 더 크고 훨씬 더 큰 combustion powered. 여기도 컴마가 쓰인 것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ever larger하고 combustion powered가 vehicles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컴마 연결의 컴마 잊지 마세요. 훨씬 더 크고 내연기관에 의해서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차량들을 향한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유행이 있는 거야? 무조건 큰 차 타는 유행이 있는 거지. 그 추세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We will continue to fail to make. 우리는 계속해서 fail to make. 그 fail to 동사원형 외우세요. 뭐뭐 하지 못하다예요. 다시 fail to 동사원형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지 못하다. 이거 해석을 뭐뭐 하는 것에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뭐뭐 하지 못하다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어감이 제일 잘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뭘 향해서? GFEI의 목표를 향해서 발전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our climate will suffer as a result. 우리의 기후는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되셨죠? 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앞에서
6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1번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틀린 거 없으면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 틀린 거 없는데 만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왜 맞습니까, 선생님? 맞으니까요. 그죠? 선생님 공시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겁니다. 틀린 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가볼게요. The excess fertilizer can contaminate groundwater. 초과된 fertilizer, 비료는 can contaminate,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groundwater, 지하수를 as is pesticide residue. 그 농약의 잔여물들이 그런 것처럼이란 뜻인데 as is가 쓰였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뭐의 구별 문제입니까? 조동사 vs 비동사 사의 구별 문제예요. 근데 특히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야? do나 does나 did 대 비동사예요. 조동사의 대표는 do고 비동사의 대표는 비죠, 당연히.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흔히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보통 설명하실 때 무슨 대동사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대동사라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동사 아닙니다. 대동사라기보다는 그냥 생략 구조입니다. 생략 구조. 뭔 얘기냐? 보세요. he, 그 남자가 made 했대. jewelry를 as did냐 was냐 his father.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뭐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치시죠. 앞에 made니까 made를 대신했으니까 did가 정답이야. 이건 대동사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원래는 아니냐. 원래는 뭐였냐면 이 as 이하의 구조가 이랬을 거로 추측이 될 수 있어. as his father made jewelry. 근데 영어라는 게 반복을 싫어하는데 이 made jewelry가 나오잖아. 그죠?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 made라는 말을 did make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did make. 되셨어요? did mak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순을 바꾸는 겁니다. 어순. as did his father make jewelry. as did his father make jewelry. 이런 식으로 바꾸고 make jewelry가 탈락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만 남는 거야? did만 남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맞는 그 구조라는 이 설명이라는 것의 근거들이 좀 나와요. 논리적 근거들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동사도 마찬가지야. 비동사 뒤에 뭔가가 빠져서 비동사만 남는 거야. 대동사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원래는 as pesticide residue 그 다음에 뭐예요? contaminates groundwater. contaminates groundwater에서 contaminates가 does contaminate로 바뀌고 does만 남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니까 is가 아니라 does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They studied what was happened. 여기 틀렸네요. 그럼 happen이라는 것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가 없습니까? 수동태가 없습니다. 원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동사예요. 알겠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그래서 what was happened가 아니라 그냥 what happened 또는 what had happened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들이 일어난 것을 연구했고요.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that they ate, 그들이 먹었다는 거지. 죽은 그 살을 먹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다음에 3번 Love is about attempting to define oneself in terms of another person. 사랑이란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냐면 attempting,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정의하려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란 점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됐어요? 이거는 일단 맞는 건데 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냐면 이게 핵심이었네요. be about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보통 투동사 원형이 여러분 떠오를 거야. be about이 쓰이는데 ing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본질적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about은 부사입니다. 여기 있는 about은 전치사입니다. preposition. 차이점이 있다고요. 부사는 없어도 돼. 이거 없으면 B2 동사 운영, 여러분이 B2금이라고 알고 있는 개야. B2는 뭐뭐 할 예정이다잖아. 근데 그 예정이라는 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거야. 가까운 곳이 어디야? 1, 2분이야. 그럼 1, 2분 내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뜻이 뭐가 돼? 막 뭐뭐 할 것이다.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뜻이 되고 위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직역하시면 뭐뭐 하는 것에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대한 것이다. 라는 뜻이야. 뜻이 달라. 뜻이 달라. 지금 우리 문제지에서 나오면 사랑이 막 뭐뭐 하려 한다. 사랑이 막 시도하려 한다. 그러면 love is about to attempt가 쓸 겁니다. 근데 love is attempting이 쓰이면 사랑은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내용 서로 맞아 안 맞아? 맞네. 그럼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define oneself, 자기 자신을 정의한다. 이것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맞는 거라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게 4번이 어렵습니다.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잘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법 문제 풀 때는 해석을 반드시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feeling to secure 맞아 보이네.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것도 맞아 보이네. 문제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4번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봅시다. feeling to secure 지나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because one's strength can prove disastrous. 한 사람의 힘이 can prove,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disastrous. 문장이 아니잖아.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어야 됩니까? feeling to secure 여기까지 주어라고 하면 동사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이상해. 지금 깨져 있어. 그죠? 문장이 깨져 있어. 문장이 깨져 있다는 것만 느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를 풀 때는. 왜 굳이 고치려고 합니까? 이상하네. 이건 틀린 거야. 물론 고칠 수 있으면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불안감이 줄죠. 한번 고쳐는 봅시다. Feeling to secure because one's strength 이거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can prove라는 게 동사 유일한 동사예요. 이 문장에서. 그럼 can prove가 동사야. disastrous가 보어야. 그럼 앞에가 전체가 주어가 돼야 돼. Feeling to secure because one's strength가 주어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주어로 쓰이는 게 feeling to secure because one's strength 요거는 주어될 수 있잖아요.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 because가 쓰였어. because. 그 다음 뭐였어요? one's strength. 맞죠? one's strength. 이렇게 쓰였는데, 복수였네요.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안에, 이게 동명사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동명사절 안에서 feeling이 이 안에서 뭐 동명사절 안에서 동명사는 동사 역할을 합니다. to secure는 보어고요. because one's strength가 부사어가 돼야 돼.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고 하나만 달랑 나와 있지. 이래서 틀린 겁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of가 들어가야 돼요. of가. because of one's strength. 한 사람의 강함 때문에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 때문에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 되면 문장에 아무 문제 안 생겨. 그래서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 써야 돼.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4번. 이해되셨죠? 무진장 어렵네요. 이런 거 만나면 진짜 기막히겠네. 문제질 자체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7번. 7번 볼게요. 무슨 문제입니까? 순서예요. 순서 문제인데 나는 이제 공시에서 순서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능에서 순서 문제는요. 원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순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A, B, C를 순서를 정할 때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가 존재해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개가 존재하는데 수능에서는 A, B, C를 빼고 5개를 선지를 만든다고 오지선다니까. 근데 공시에서는 사지선다거든. 그러면 사지선다면 A로 시작되는 걸 빼고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문제 만들면 좋은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 받으시고 ABC가 나왔어. 물론 ABC 가능성도 있죠. 그죠? ABC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ABC, ACB, BCA, BAC, C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에서는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C로 시작하는 거 없으면 C는 정답이 아닌 거잖아. 그죠? A 또는 B로 시작하는 게 명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C를 제쳐놓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수능과 공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C 제쳐놓고 일단 제시문 읽고 제시문 읽은 다음에 A하고 B, 여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로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순서 문제라든지 삽입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명사 같은 경우 they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they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해? 앞에 복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they가 복수인 게 지금 문장에 예를 들어서 복수인 종류가 세 종류가 나왔으면 그 복수인 세 종류 중에서 어떤 they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고요. they가.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받아주는 말밖에 없어요. 이 받아주는 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명사 같은 것도 받아주는 말이죠. it이라든지 뭐 he라든지 she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주는 말이고요. such라는 말도 앞에 나온 걸 봐. 그러한 뭐뭐는 하려고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것도 받아주는 말이고 이래서 뭔가 정해졌다고 하면 앞에서 언급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순서 삽입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풀 때는. 그러면 7번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Advances in brain imaging technologies. 두뇌 영상 기술에서의 발전이 enable 할 수 있게 해준대요. us, 우리가 to observe, 관찰할 수 있게 해준대. The electric, chemical or blood flow changes. 전기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그다음에 혈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대요. As the brain processes information, 두뇌가 process 처리할 때 뭐를 정보를 처리하거나 responds to various stimuli, 다양한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할 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두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두뇌 영상 기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기, 화학, 그 다음에 혈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A나 B부터 읽어봅시다. A 읽어봅시다. Using these techniques. These techniques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se techniques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쳤습니까? 이 기법들을 사용해서야. 그러면 이 기법들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뭐가 언급됐어야 됩니까? 기법들이 언급됐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받아주는 말은 제시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B번에 나와야 돼요. 근데 B번 한번 읽어보세요. B번 쭉 읽어보시면 이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제시문에 나오는 거야. 제시문에 나왔던 뭡니까? Brain Imaging Technologies. 이 복수였던 Brain Imaging Technologies를 these techniques가 받아주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technologies를 techniques로 바꿔요? 단어가 다른데요. 여러분들 영어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지.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기 때문에 technologies 이러면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echnologies하고 비슷한 동의어인 techniques를 넣어가지고 그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가 동의어가 무진장 발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반복을 싫어해서요. 반복이 싫기 때문에 동의어를 많이 듣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A번이 지금 나올 확률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이해돼요? C는 아니니까 A가 나왔어. 그럼 A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 기법들을 사용해서 we can produce,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remarkable images,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이미지들을 두뇌 구조의 활동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y inspecting these images, 이 이미지들을 검토함으로써 we can infer,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specific cognitive processes, 그 특정한 인지적인 과정들을 추론할 수 있대요. occurring, 일어나고 있는 in the brain, 두뇌에서 at a given time, 어떤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대.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하고 추론할 수 있대요.
됐어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B가 나오냐 C가 나오냐인데 B번 한번 읽어봅시다. Brain imaging is in general. 두뇌 영상 기법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마음 읽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야? 머리에 있는 이미지를 찍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lthough we can probably tell 우리가 아마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tell 앞에 can이나 cannot이 나오면 또는 can 또는 can't 이게 나오면 이때 tell은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알다라고 해석하세요. 말할 수 있는 건 아는 거니까. 알겠어요? can tell, cannot tell은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지만 if a user is processing language 사용자가 지금 언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we cannot easily determine 우리는 쉽게 정할 수는 없어요. The semantics of the content 그 생각 내용의 의미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언어를 처리하고 있네까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래서 언어를 처리하고 있네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처리하고 있는 언어의 내용 무슨 생각하고 있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혼자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한 생각 해야 되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 기법을 사용해서 찍으면 이 사람 생각하고 있어까지는 찍었지만 이 사람 야한 생각하고 있네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번 again 또 한 번. 여러분 again은 언제 쓰는 표현이야? again 한 번 더. 뭔가 앞에 비슷한 게 있을 때 again 또 한 번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비슷한 게 있었어야 돼. We should emphasize that. 우리는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What our current understanding 우리의 현재의 이해를 가지고 brain imaging, brain 영상은 allows us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준대요. Only to sense 단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대. 일반적인 인지적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not the full semantics of our thoughts 우리 생각의 완전한 그런 내용물, 의미를 알아차리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용상으로 C랑 똑같은 내용은 어디 있었니? B에 있었지. 그죠? B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again이란 말이 똑같은 말 때문에 쓰인 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또다시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again 뒤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하고 B의 내용이 거의 밀접한 거거든. 왜냐하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마음 읽기가 아니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시를 보세요. B번에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 그 예시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Brain imaging is in general not mind reading이란 말은 일반적 내용이었고 for example 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C번에 있는 내용도 일반적 내용이었어. Brain imaging is in general not mind reading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C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C가 나오고 B의 내용이 나오면 일반적 내용이 되고 for example 그것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again이란 말은 그 앞에 있는 문장 by inspecting 그 A번의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 by inspecting these images 이러한 이미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인지적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생하는 그 인지적 과정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두뇌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again 우리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현재 이해로는 지금 A번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현재 이해로서 이미징이라는 것은 인지 과정만을 알게 해준다고. 이 내용 지금 C번에 있는 내용 다시 보시면요. C번의 brain imaging allows us only to sense general cognitive processes. 이 내용은 A번의 두 번째 내용과 똑같은 것이고 not the full semantics of our thoughts라는 내용은 B로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C번의 내용이 교차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연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A의 내용에서 B의 내용으로 흘러가는 중간 역할을 C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A, C, B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 응?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갑니다. 어우, 수업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 7개밖에 안 풀었는데 엄청나게 수업한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8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내용 일치 문제는 이제 공시의 내용 일치 문제는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 어려워. 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선지를 또 정확히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선지에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걸 말 바꾸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에서 잘못된 해석만 해도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수능에서는 선지가 한글로 나오잖아요. 본문만 제대로 해석하면 선지에서 낚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 내용 일치 문제는 선지가 중요하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 바꾸기를 해놓았다라는 사실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본문을 다 읽습니다. 본문을 다 읽고 얘가 뭔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게 내용 일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8번 전체 내용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obile driving, 자동차 운전은 at times, 때때로 is extremely irritating, 아주 극도로 짜증나는 일이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일입니다. It may even evoke aggressive behavior, 그것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격적 행동을. However, 하지만 a preventative measure to reduce stressful situation during driving an automobile. 하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인 상황들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의 그런 조치는 입니다. To listen to one's favorite music collection. 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모음집을 듣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 표현도 조심해야 돼.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During driving이에요. 운전하는 동안에. 운전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인 거야. 운전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운전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걸 줄일 수 있는 그 예방의 조치가 있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preventive하는, 막아주는 조치는 음악 듣는 거야. 이 음악을 미리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Musical therapy has been shown. 음악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요법은 음악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Has been shown to reduce, 줄이는 것으로다가 나타났어요. 뭘 줄이는 걸 나타났냐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blood pressure, 혈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 well as,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enhance,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뭐를? relaxation, 편안한 거죠. Thus, 그러므로 alleviating, 경감시킨다, 줄인다. driver stress, 뭐를?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인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 스트레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According to Wiesenthal,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따라서 Wiesenthal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At all, 이 사람과 기타 등등의 사람에 따르면 학자죠. Music is an important mechanism. 음악은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In coping with driver stress. 그 운전자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the impact of music is unnoticed. 음악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차려집니다. During low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은 교통 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이 전체가 낮을 때, 즉 교통 흐름이 원활한 동안에는 음악의 효과라는 것이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이 잘 뚫릴 때는 음악 듣는다고 스트레스가 줄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The researchers studied commuters. 그 연구자들은 연구했습니다. commuters.
그 통근하는 사람들입니다. In two types of scenarios. 두 종류의 시나리오에서 그 통근자들을 연구했어요. When listening to one's favorite music and when traveling in silence.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운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죠. 실험군 대조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uring both conditions 양자의 상황들에서 driver stress 드라이버의 운전자의 그런 스트레스는 significantly increased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During high congestion traffic compared to low 교통 정체가 많을 때 심할 때 상당히 증가했어요. 낮을 때랑 비교해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어려운 얘기네.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음악을 안 들어도 스트레스가 올라가 교통이 정체되면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통이 정체 안 될 때보다 정체될 때 스트레스는 올라가. 음악을 듣든 안 듣든 그 얘기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ing the silent situation 그 음악 안 듣는 그런 상황에서 driver stress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그 운전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더 많이 in high congestion traffic 교통 정체가 심할 때 as opposed to the music condition 음악 상황에서보다 대조적으로 음악 상황에 대조적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교통이 정체가 없어 빵 프로야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의 지수가 여기서 뭐 10%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교통의 정체가 거의 90%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 10%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 존재할 때 음악이 없을 때 둘 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0%였다. 근데 스트레스가 바뀌는 거야. 음악이 있으면 40%, 음악이 없으면 80%, 뭐 이런 상황으로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악 듣고 안 듣고보다 그냥 교통 정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근데 교통이 정체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받는데 음악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적게 받고 없으면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음악이 스트레스를 줄여준 건 맞지. 절반으로 줄여줬잖아. 그렇다고 해서 음악 듣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그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셨어야 돼. 이런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선지서 낚여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During high congestion 교통정체 심한 동안에 music exposure 음악 노출은요 seem to have soothing effect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는 얘기죠. 위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얘기야. 그 driver stress 운전자 스트레스를 줄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선지를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고 틀림을 알 수 있을 거야. 보자. 1번. Driving a car always causes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s. 차를 운전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야기합니다. 심리적 결과를 야기합니다. 운전하면 무조건 열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부정적 심리적 효과를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스트레스야. 운전하면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야. 응? 이거 아까 10%라고 했는데 이게 빵프로라고 가정해요. 이게 빵프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운전을 하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죠. 이래서 이 기본 스트레스가 10%라고 가져가자. 우리 살아가는 기본 스트레스가 운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야. 교통 정체가 있을 때만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listening to one's favorite music before driving can reduce stress. 운전하기 전에 음악을 듣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니지. 정체됐을 때 들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전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세 번째, drivers experience no stress at all during high congestion traffic. 운전자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동안에는 높은 교통정체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엄청 받죠? 그 다음에
Music can reduce stress. 음악은 can help reduce stress. 스트레스 줄이는 걸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운전할 때 그 제거를 할 수 없어. 스트레스 제거를 못해. 빵프로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야. 줄일 수는 있어도. 정답이잖아. 맞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9번. 여러분들 그 공시 주제 문제의 특징은 말이 주제야. 그러니까 말만 주제야. 실제는 거의 중심 소재 찾기야. 주제하고 중심 소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바닷속의 포유동물이란 그 중심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그 포유동물 중에서 이제 고래,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고래라는 중심 소재로다가 글을 쓴다고 하면 그것도 다 자세히 들어갈 수 있어. 고래의 일생, 그죠? 고래의 출산, 그죠? 고래가 좋아하는 음식, 그지? 고래가 고래의 숫자가 주는 이유, 뭐 이렇게 자세히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글들은 다 고래랑 연관된 글 아니야. 그럼 이래버리는 거야. 그냥 고래. 그래 주제가 뭐니까 고래. 이런 것이 공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나오는 수능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 주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지문만 그 지문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1대1로 다 맞출 정도로 딱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공시에 있는 주제 문제는 선지가 넓어. 아주 넓어. 그냥 중심 소재 정도의 넓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일단 수능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수능의 특성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시를 문제를 만들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공시 문제의 특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문제 제작할 때 수능의 냄새가 안 나게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공시 문제를 아예 모델로다가 삼아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제 문제를 갑시다. 이제 주제 문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하냐? 중심 소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거의 정답이 중심 소재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반복되는 표현이 핵심이 될 거야.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를 체크하세요. 아시겠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체크돼야 됩니다. 원래 수능형 문제에서 주제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으로 일단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고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되며 반드시 키워드, 중심 소재를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거의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중심 소재라는 것만 알고 접근을 해도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 소재는 무조건 반복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중심 소재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중심 소재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써서 중심 소재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잘 찾아보세요. 갑니다. Digital tools represent new ways of participation. 이미 나온 것 같네요. 디지털 도구들은 나타냅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for participation. 참여와 engagement, 관여와 and collaboration, 협력이 to take place. 이게 for 동그라미 치고 to 동그라미 치면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to 부정사 앞에 있는 ways를 꾸밉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관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Through digital communications, 디지털 의사소통을 통해서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administrators,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행정가들은 can share, 공유할 수 있습니다. insights,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고 reactions, 반응과 통찰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응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반응들을 공유할 수 있겠죠. and develop, 그리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 better understanding, 더 나은 이해를 of instructional activities. instructional activities, 교육 그런 활동에 대한 이해, 더 나은 이해도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디지털 도구라는 걸 통해서 교육의 참여자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견 같은 걸 교환할 수 있다, 생각 같은 걸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디지털 도구가 교육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선생님은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보면. 알겠어요? 장점까지 가지면
정확히 이 내용을 포함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ny teachers are incorporating elements of blogs, wikis, and social media and video games into the classroom. incorporate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into 동그라미 치면 incorporate A into B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요소들을, 블로그의 요소들, 위키 백과사전 같은 것들이죠. 위키의 요소들, 소셜 미디어의 요소들,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의 요소들을 교실 안으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여러분 디지털 툴즈라고 얘기한 것이 구체화된 것들이 뭐야? 블로그, 위키, 소셜 미디어, 비디오 게임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구체적인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 다 디지털 툴즈에 대한 거야. 그럼 지금 제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야? 디지털 툴즈예요. 그죠? 그 다음에 They are experimenting with new delivery systems and report high student satisfaction. 그들은 선생님들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전달 시스템이 뭐겠습니까? 디지털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보고합니다. 높은 학생의 만족도를 이러한 pedagogical approaches 이러한 교육상의 그런 접근에 대한 높은 학생들의 만족을 보고합니다. These possibilities, 이러한 가능성들이 have broad implications for education delivery. 가지고 있습니다. 폭넓은 그런 영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교육의 delivery, 전달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engagement, 참여, 관여입니다. in the classroom, 수업의 관여 이런 데서 폭넓은 영향을 갖고 있대요. Increasingly, 점점 더 social media are serving as trust filters. 그 소셜 미디어가 역시 디지털 툴즈의 예시라고 했습니다. 기능하고 있습니다. As trust filters, 신뢰 필터로다가 신뢰 여과 장치, 신뢰 필터로다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For teachers and students, 선생님들, 학생들 위한 그리고 digital content recommended by one's friends, 한 사람의 친구들이라든지 acquaintances, 지인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디지털 내용물은 encourage web users, 웹의 사용자들이 to access, 접근하게 해준대요. 특정한 내용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딱 봤어. 근데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카톡으로다가 유튜브 내용 보내. 그럼 지인들하고 친구들이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educators, 교육자들은 can take advantage of trusted networks. 이용할 수 있어요. take advantage of trusted, 신뢰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 engage students, 누구를 관여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원래 engage란 말 뜻이 많잖아요. 뭐 그 약혼시키다, 뭐 참여시키다, 교전시키다, 그다음에 뭐 종사시키다 이런 뜻으로다가 engage가 쓰이는데 이 뜻들 사이에 여러분들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련성이 있습니다. engage는 끌어와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여자에 끌어와서 연결하면 남자애 끌어다 여자랑 연결시키면 약혼시킬 수도 있고 약혼시키려고 했는데 싸우면 교전시킨 것이고 이랬어요? 어떤 사람 데려다가 일하고 연결시키면 종사시키는 것이고 학생 데려다가 어떤 활동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관여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참여시키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인게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쓰면서 설명 안 하고 지금 말로 막 해버렸어요. 필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To engage, 뭐 하기 위해서? 관여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리고 help them, 그들을 도와요. 그들 학생들을 돕습니다. Learn important skills, 중요한 기술들을 배우도록 도와요. 그 다음에 개념들을 배우도록 도와요. 컨셉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뢰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신뢰되는 네트워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디지털 툴즈예요. 그 다음에 Based on psychological research, 그 심리적인 그런 연구에 기초하여 원래 be based on인데 be가 빠지면서 based on만 쓰면 분사구문 되는 겁니다. Ensuring that 대디아를 보장하는 겁니다. 특정한 책들과 기사들이 게시되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On student networks, 학생 네트워크에 게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게시판 같은 데 올려버리는 거야. 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기사 같은 걸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student networks 역시 뭐야? 디지털 툴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enhances, 강화시킨대요. pupil interest, 학생의 관심을 in the subject, 그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the likelihood, 그 가능성도 증가시키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they will view and trust the material, 그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신뢰할 가능성도 증가시킨대. 선생님은 주관식으로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주제는 가장 키워드 되는 거 3개를 뽑아보면 키워드 디지털 툴즈예요. 뭐 위키라든지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에 썼더니 어떤 결과 나왔어? 좋았어. 그 디지털 툴즈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서의 장점이 이 글의 주제야. 이게 명확한 주제야. 아시겠어요? 이 100점짜리 주제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는 100점짜리 주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시에서 주제는 거의 중심 소재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디지털 툴스, 교육, 장점. 디지털 툴즈가 제일 중요해. 이게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 키워드가. 1번 선지 보세요. 디지털 툴즈 인 에듀케이션.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넓잖아요. 그죠? 교육에 있어 디지털 툴즈. 그게 중심 소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디지털 도구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더 정확한 주제가 된다고요. 정답 1번이네 바로. 두 번째는요. 학생들과 그들의 숙제입니다. 없어요. 세 번째 소셜 미디어 앤 프렌십. 사회 소셜 미디어와 우정인데 안 나왔어. 우정은 지금 교육이야. 소셜 미디어 앤 에듀케이션 했으면 정답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classroom activities in and participation. 교실 활동과 참여입니다. 너무 빗나가 있어. 키워드가 없어. 알겠어요? 10번 오늘의 해설의 마지막입니다. 한 번에 다 못하겠네요. 양이 20문제인데 만만하게 봤는데 양이 많네. 할게. 봅시다. Switching barriers.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찾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간접적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라고 하는 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글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주제의 내용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 주제의 내용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흐름에 안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변 선생의 장점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생긴 게 예술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현실로 받아들이지 마. 그냥 예시일 뿐이야. 생긴 게 예술이에요. 목소리가 섹시합니다. 뇌생남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선생님 다 안 씻어요. 이거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안 씻는 건 나쁜 거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범위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봅시다. Switching barriers. 전환 장벽들은 can prevent. 예방할 수 있대. The loss of customers. 고객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대. 그러니까 바꾸는 걸 힘들게 하는 게 전환 장벽이야. 전환 장벽이 고객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대요. By imposing. 부과함으로써 상당한 페널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for switching to a competitor. 누구에게? 경쟁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전환한 것에 대해서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사 있잖아.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LG텔레콤도 있잖아. 그러니까 SK텔레콤 쓰다가 갑자기 나 KT로 바꿀래요 하면 페널티 준다는 거야. 그동안 막 줬던 특혜 같은 걸 뺏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게 전환 장벽이. 그래서 못 바꾸게 만드는 거죠. Switching barriers in the mobile phone industry. 이거 나오네요. 바로 휴대폰 산업에서의 전환 장벽들은 take the form of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penalties 벌칙인데요.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된 벌칙이냐면 early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계약의 이른 취소죠. 그러니까 계약이 예를 들어서 3년 약정, 2년 약정돼 있는데 1년 만에 끊어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벌칙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In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에서 비행기, switching barriers, 그 전환 장벽은 take the form of forfeited air miles, 몰수된이 forfeited야. 몰수된 항공마일의 형태를 취합니다. 만약에 한 여행자가 choose to travel with the competing airline, 경쟁하는 항공사를 가지고서 여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타다가 아시아나항공 탔다고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없애버리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은데. 난 아무거나 막 탔었는데 나를. 그 다음에 In its early days, 초창기에 IBM은 지금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 아까는 모바일 회사 나왔었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사가 나왔잖아. 지금 이번에는 컴퓨터 나오고 있는 거네요. 초창기 IBM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의 통제력을 over the mainframe computer market.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본체야.
본체 컴퓨터 본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 By requiring that 요구함으로써 all hardware components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IBM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딴 데서 못 만들어. 전환 장벽 못 바꿔. 왜? 딴 데서 안 만들어 못 바꿔. 왜 IBM 쓸 수밖에 없어. 이거 전환 장벽 맞잖아요. 그죠? In so doing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In so doing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이 표현에서 어순이 바뀐 거야. In doing so. 그렇게 할 때. do so가 그렇게 하다야. 그렇게 요구할 때. 앞에 요구하는 게 나왔죠? In so doing은 in doing so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IBM은 가까스로 묶었습니다. 그것의 고객들을 그것의 제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switching any part of the computing system to other companies' product difficult. 여기서 made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difficult 동그라미 치면 make 목적어 difficult야. 목적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구조입니다.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그 which는 지금 앞절이에요. 앞절. which가 받는 게 앞에 있는 product가 아니야. 앞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앞절을 받는 위치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 사실이 만들었어. 전환하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를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다가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 이게 전환 장벽이죠. 땅으로다가 못 바꿔. 전환 장벽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It is an easy task.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To build a capable computer system. 유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래요. With parts, 부품들을 가지고 that were made by wide variety of manufacturers. 아주 폭넓게 다양한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품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만드는 것은 쉽대요. 이거 전환 장벽이 없는 거지 이거는. IBM에서 딴 회사 부품 못 쓰게 만든 게 전환 장벽이잖아. 이거는 컴퓨터 만들 때 다른 회사 제품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모순도 되잖아요.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글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일부러 선생님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면 되게 자세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 강의에 10시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가능한 2시간 정도로다가 이 수업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서 2시간이 아니라 거의 3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많은 거를 들으려고 딴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가능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듣고서 만족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편까지도 이어서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공시 쪽을 사실 발을 담그질 않고 제대로 담근 게 없습니다. 오프라인 학원도 없고요. 그냥 어디 학원에 소속돼서 강의하는 것보다 어차피 유튜브가 그냥 열려있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 듣고 괜찮으면 이 강의 말고도 사실 되게 다양한 강의들, 어휘 강의라든지 구문 강의라든지 많습니다. 구문 강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공식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또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생님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올리시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써 오늘 탑라인 공시 영어 모의고사 올해 최초로 만든 공시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품질에 대해서도 피드백 주시면 선생님이 그 피드백 보고 다음 모의고사 만드는 데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